반갑습니다. 저는 카길 에그리필이나 전략 마케팅에 있는 이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총 8강에 걸쳐서 한돈 산업과 디지털 혁신, 스마트하게 농장을 드라이브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강의안은 총 8개로 양돈 사업과 경영에 대한 이해부터 그리고 최종 마무리하는 최종 측정 데이터 활용까지 총 8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강으로 양돈 사업과 경영의 이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강의를 해보겠는데요. 제가 이 강의를 먼저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인 양돈 사업에 대한 이해와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강으로 올려놨습니다. 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죠. 자, 10년 전에 우리 지하철의 모습입니다. 왼쪽이 전부 이게 2008년도 모습일 겁니다. 이제 10년 남짓 됐는데요. 전부 다 손에 신문을 한 장씩 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이것은 2018년도 사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전부 다 어떻습니까? 스마트폰을 손에다 이렇게 들고 있고요. 신문을 펼쳐든 사람은 딱 한 명 보이네요. 여기 한 명 보이고 노인분께서 서 계신데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상당히 많은 10년 동안에 이 우리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 모바일과 친숙해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접어들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떤 숫자일까요? 대충 짐작을 하실 걸로 봐지는데요. 10년 전에 15.0 그리고 64.7 그리고 현재 16.7, 64.9 이것은 바로 우리 한돈 농가들의 성적입니다. 10년 전에 MSI가 15도였고요. 그리고 등급 출현율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는 이제 AB 등급 출현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64.7%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16.7이라는 숫자는 우리 그 통계청의 모든 숫자를 가지고 총 우리 도축두수를 나눈 그런 숫자입니다. 우리가 뭐 한돈팜스에서는 17도, 18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통계청에 나와 있는 모든 수로 나누기를 하게 되면 16.7도가 우리의 MSI 수준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우리 한돈 농가들의 평균 등급 출현율은 64.9%, 65%가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10년 동안 거의 바뀐 게 없죠. 우리가 외국의 경우를 보면은 10년 동안 굉장히 많은 변화를 만들었지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한돈 산업은 발전이 없었느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규모 면에서 총 규모 면에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죠. 그래서 최근 12월 달, 지난해 12월 달 통계청 결과로 보면은 100만 두가 넘는 사육두 수를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농가 숫자는 6,100호. 물론 이력제 기반의 농가 숫자이긴 한데요. 이력제 이전에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4,400호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돈팜스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한돈팜스에 입력하는 일반 사용자죠. 입력하는 농가는 3,293 농가입니다. 3,300호 정도가 한돈팜스에 입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모든 수는 86만 두로 대략 모든 수가 110만 두라고 봤을 때 80% 남짓 커버되고 있는 그런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농가 규모별로 숫자를 보게 되면은 1,000두, 그러니까 모던 100두니까요. 대략 뭐 1,000여 두라고 봐지는데
이 농가 숫자를 합치면은 23%, 34%를 합치게 되면은 대략 뭐 57% 정도 되겠죠. 57.6% 정도, 거의 절반, 과반 이상이 천두 미만의 소규모 농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농가들이 규모 면에서 모던수를 기준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19%, 17% 이렇게 합치면은 대략 뭐 30%가 안 되는 수준이죠. 26% 정도 밖에 차지하고 있지가 않다. 총 모던수 규모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농가들이 굉장히 많은 농가들이 전업화돼 있고 규모화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속적인 양적 성장을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양돈 농가들의 한번 수익성을 보시죠. 최근 들어서 굉장히 돈가가 낮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과거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의 돈가 그래프입니다. 이때는 이제 2011년도 FMD 발생 때문에 돼지가 30% 정도 이렇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 돈가가 높았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 이후에 2013년도에 돈가가 굉장히 많이 안 좋았죠. 이때 에그플레이션 때문에 곡물 가격도 상승하고 또 사육두수가 높아지면서 거기에 맞춰서 소비가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올해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돈가가 2,000원 뭐 초반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데 2013년도에도 지금보다도 훨씬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사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과거부터 쭉 보시면은 돈가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가끔 이렇게 겪었지만은 실제로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또 돈가가 올라가는 이런 사이클을 만들어 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 이 현재 어려운 상황도 뭐 그렇게 많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농가들의 수익성도 실제로 대부분 20% 가까운 그런 수익률을 그 몇 년 동안 한 5년 가까이 이렇게 형성을 해왔고요. 2013년도 하고 최근에 양돈 농가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과거를 보면은 농가들의 수익률은 꽤 높은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만간에 또 우리가 돈가가 올라가서 좋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돈 농가들 이 당시에 과거 2005년부터 2010년 그 사이에는 서코라는 질병 그리고 PRS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여서 굉장히 좋지는 않습니다. MSI가. 그러나 그 이후 FMD 이후로 보게 된다 그러면은 대략 17두, 18두 수준. 자, 이 18두는요. 우리나라 그 모던 사료량으로 모던 수를 예측을 해서 그렇게 해서 대입해 본 계산치입니다. 그래서 대략 18두 전후에 그런 MSI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숫자가 크게 변함없이 근 몇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적인 성장은 지속해 왔는데 반해서 질적인 성장은 굉장히 더딘 속도로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거 또 한 가지는 가장 현재 우리가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품질 문제죠. 이 돼지 걸려 있는 걸 보시면은 상당히 균일도가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환옥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이슈로 우리가 경험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돼지의 품질 문제가 계속해서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근래 한 5년, 6년 동안에 등급 출현율도 보면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우리 한번 경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찐빵 다들 좋아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보통 찐빵 하나에 뭐 1,000원이나 1,500원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주 쉬운 예로 우리가 찐빵 가게를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요. 이 찐빵 가게가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100만 원이 되고 또 인건비가 최소한 한 명 정도 써야 되기 때문에 한 150만 원 정도 든다고 보고요. 뭐 수도, 전기세 등등 해서 뭐 기본적으로 뭐 300만 원 정도가 찐빵이 팔리든 안 팔리든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찐빵 가게에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찐빵을 3,000개를 팔았다 한다고 하면은 이 고정비 300만 원이라는 이 들어가는 고정비를 3,000개로 나눴을 때 찐빵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이 됩니다. 그러나 찐빵을 3,000개를 못 팔고 500개밖에 팔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찐빵 한 개에 6,000원이라는 비용이 나옵니다. 고정비만 6,000원이라는 많은 비용이 나옵니다. 근데 찐빵 한 개에 6,000원 받는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드시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판매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쉽게 알 수가 있고요. 양돈도 마찬가지죠.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런 손익분기점 개념, 그 다음에 많은 시설 투자, 고정비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고정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고정비를 상쇄하고 또 변동비까지 상쇄하는 이 지점이 어디냐, 이게 바로 이제 손익분기점이 되겠죠. 그래서 농가마다 이 비용은 상당히 많이 다를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농장은 뭐 17두만 판매해도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수가 있겠고, 어떤 농장은 또 20두 이상을 판매하지 않으면은 또 안 되는 농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농장마다 굉장히 이런 비용은 상이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양돈 농장에서 생산성 지표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번식돈에서 뭐 생시 체중이라든가 뭐 이유 누수, 또 회전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육도는 출하율령, 사료효율, 또 그다음에 육질,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돈장 하면은 두 개의 계열사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번식돈을 운영하는 계열사, 그 다음에 비육돈을 운영하는 계열사, 이렇게 두 개로 큰 선에서 나뉠 수 있겠다라고 보시고요. 양돈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투자가 많이 들어가죠. 요즘은 뭐 옛날과 뭐 한 10년 전과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차이가 생깁니다. 농가들이 또 굉장히 시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를 과감하게 하다 보니까 보통 모든 백두 농장 시설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대략 11억 원, 11억, 12억 원 정도의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투자가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만두기모 농장이다 그러면은 뭐 100, 한 2, 30억 정도의 자산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이렇게 많은 투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고정비 개념이 더 중요하게 되는데요. 모돈당 연간 고정비를 보시면은 대략 2007년도 우리나라 통계청 결과로 보면은 대략 모돈 한 마리가 1년 동안에 차지하는 고정비 중이 모던 두당 270만 원 이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모던이 새끼를 많이 낳든 적게 낳든 또 많이 팔든 적게 팔든 간에 관계없이 모던 백두 농장에서 2억 7,500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가마다 생산성이 많은 차이를 보일 텐데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MSI가 26두를 하는 농장과 또는 MSI 14두에 불과한 농장의 고정비 생산 원가 차이는 1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거의 20만 원짜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차이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많이 들어가는 양돈 농장의 성격상 이런 고정비가 굉장히 어떤 생산 원가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지금 2017년 통계 자료로 보게 되면은요, 농가 평균 생산 원가가 지읒 킬로그램당 3,897원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규모에 따라서 또는 생산 성적에 따라서 이렇게 생산 원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농장은 뭐 거의 5,000원 가까이 육박을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농장은 또 4,000원 안 되는 수준. 또 어떤 농장은 생산성이 좋은 농장, 그리고 생산비 구조가 낮은 농장은 뭐 3,000원 초반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산성이 갖고 있는 힘이 이 양돈 사업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돈가가 최근 별로 안 좋은데 뭐 3,000원 초반이라고 봤을 때는 많은 농가들이 손실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또 뭐 4,400원 정도의 돈가를 가정을 했을 때는 수익이 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생산성에 따라서 MSI 14두를 하냐, 뭐 MSI 22두를 하냐에 따라서 돈가가 낮을 때는 이런 정도의 손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생산성이 낮은 농장은 돈가가 낮을 때 많은 두당 손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또 생산성이 좋은 농장은 손실이 적게 나게 되겠죠. 그리고 돈가가 좋을 때는 또 반대로 생산성이 낮은 농장은 더 적게 벌고 생산성이 높은 농장은 더 많이 버는 이런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황이 왔다 하더라도 생산성이 떨어지면은 손실이 많이 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생산성을 통해서 이렇게 저돈가 시기에는 더 위기를 극복하고 또 호황이 왔을 때 더 큰 기회를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최근 돈가가 낮다 보니까 굉장히 불안한 농가들이 많은데 과거를 한번 쭉 보시면은요, 2000년 초반부터 최근까지의 돈가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은 박피 기준으로 본 것이고 빨간 그래프는 탕박 기준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때 보시면은 돈가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었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그렇고요. 이때도 마찬가지고 최근도 어려운 그런 시기인데, 이렇게 많은 어려운 시기를 쭉 우리 한돈 역사를 통해서 겪어 왔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과거는 지나간 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피부로 어렵다라는 느낌을 갖지 않죠. 그러나 최근의 상황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는 이렇게 아주 어려울 때보다 그렇게 뭐 심각한 어려움이라고 볼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지금이 가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이렇게 어려웠을 때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에그플레이션이라든가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겪고 난 다음에 돈가가 올라갔는데 어렵다 보니까 농가들이 투자를 안 하죠. 그러니까 생산성이 더 나빠지게 되고 질병은 더 만연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불황이 온 이후에는 이렇게 돈가가 폭등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줬죠.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과거 그 수차례 겪었었던 그런 역사적인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다시 돈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고요. 그렇다고 뭐 마음 놓고 있어서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회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화면이 잘 안 보이시긴 할 텐데 이 유럽하고 또 우리나라하고는 어마어마한 생산성의 차이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그냥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자, 특히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 유럽 같은 경우는 56% 모던 갱신율이 56%에 달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게 유럽의 평균입니다. 우리나라는 고작 40%가 안 됩니다. 35%에 불과한 그런 모던 갱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유도수를 보시면은 유럽의 상위권 농장은 거의 14두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평균도 12두. 우리나라는 10두가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PSI도 유럽의 상위권 10%에 해당되는 농장은 32두가 넘어가고요. 평균도 28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는
20도 남짓밖에 안 되는 수준이죠. 자, 특히 우리나라 이제 폐사율이 이후 폐사율이 굉장히 높은데 유럽은 5%,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의 15, 6%에 달하죠. MSI도 유럽의 상위 농장은 30도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평균 MSI가 26도, 우리나라는 뭐 18도 조금 안 되는 수준. 또 굉장한 차이를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사료 효율인데요. 2.0, 비육돈 사료율이 2.0에 해당되는 상위권 농장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요. 유럽의 평균이 2.5가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2.9. 그러니까 똑같은 1kg을 증체하기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사료 자원을 낭비를 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보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유럽과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성적으로만 본다 그러면은 아마추어 리그다, 동네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유럽은 프리미어 리그 선수들로 짜여져 있는 그런 축구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환경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을 생산성이 낮은 원인들로 꼽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유럽과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이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우리가 하루빨리 이 동네 축구 아마추어 리그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은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는 유럽은 뭐 생산성의 어떤 한계점에 도달해 있다라고도 봐지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잘 갖춘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우리는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MSI를 높였을 때 수익적으로 어느 정도의 차이를 보여줄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 양돈 농가들의 평균 사육도수는 모던수 기준으로 한 250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던 연간 고정비가 들어갈 거고요. 275만 원, 그리고 뭐 사료값 등등 지육가격 4,000원 놓고 지급률을 75% 정도 이렇게 감안을 해서 가정을 했을 때 우리가 현재 성적입니다. 육돈 사료율 2.8에 MSI 17.9도로 놓고 이것을 우리가 25도 수준으로 유럽의 평균 정도 되는 수준으로 우리가 개선을 했다라고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두당 생산비가 35만 원이었던 것이 30만 원 이내로 이렇게 개선이 된다. 대략 6만 원 이상의 생산비를 절감시키는 그런 두당 생산비가 떨어지는 효과가 나오는 거고요. 이걸 지육 가격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4,000원 정도의 지육 킬로그램당 생산비가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3,000원 초반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생산 원가를 가져갈 수가 있다. 그리고 현재 동가에 4,000원 동가에서도 이 농장들은 4,000원 두당 4,600원 정도의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생산성을 개선했을 때는 6만 원 가까운 두당 이익이 발생이 된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이런 수익적인 측면에서 어마어마한 그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많은 사람들이 지속 가능한 양돈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돈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들, 그리고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대략 제가 6가지 정도로 이렇게 올려봤습니다. 먼저 분뇨 악취 문제, 그 다음에 공장식 축산, 동물 복지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미허가 축사, 뭐 밀사가 많이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인력난, 이세 승계 문제, 그 다음에 지속되는 질병하고 폐사율이 높은 문제들, 그 다음에 돼지고기 품질을 끌어올려야 되는 이런 다양한 어떤 한돈 산업의 과제가 있겠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문제들인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투자의 문제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죠. 수익성이 좋은 농장은 충분히 투자할 여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안 벌린 농장, 수익성이 없는 농장은 투자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런 지속 가능한 한돈 사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정말 건강한 농장을 만들고 여기서 수익을 내야 많이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1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